안녕하세요. 채널 반지원입니다. 매년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여름. 자결하는 태양 아래 여러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폭염의 한자는 햇볕 조일 폭, 불탈 염자를 쓰는데요. 불에 탈 것 같은 햇볕이라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누어서 발령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했지만 2020년부터는 습도까지 반영한 체감 온도를 기반으로 발효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1. 최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고요. 폭염경보는 1. 최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폭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그리스의 인기 관광지인 마이크로폴리스는 2024년 6월 폭염으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낮 12시부터 5시까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입장 자체를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8월 현재 낮 최고 기온이 무려 50도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도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기는 매일반인데요.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는 2024 파리 올림픽은 처음에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너무나 엄청난 무더위로 결국 이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참가한 나라들 중 자국 부담 방식으로 에어컨을 원할 경우 이동식 에어컨 사용을 승인한 것인데요. 다만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계층을 나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이기도 하죠.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태양은 지구의 생명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먼 과거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양은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었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열과 빛을 주는 것은 물론 곡식과 가축의 번성을 위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영국의 스톤헨지도 태양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스톤헨지는 태양의 위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태양을 관찰하거나 태양에 대한 경배의 마음을 담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도 태양과 직결되는 국가였습니다. 신화 속의 태양신인 라의 아들이 파라오다라고 여겼고요. 고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태양신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장신구에도 유독 많은 금을 사용했는데요. 금은 영혼불멸의 태양을 상징하는 보석으로서의 색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역시 태양은 귀하디 귀한 존재인데요. 가장 높은 존재인 왕을 태양에 비유하곤 했죠. 삼국시대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에 대해서 삼국유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혁거세는 광명이세, 즉 세상을 빛과 밝음으로 다스린다. 박혁거세가 태양과 세상의 빛을 가지는 신적인 존재라고 믿었던 것이죠. 태양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또는 태양의 수호를 받는 국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태양을 얼마나 경외시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양은 문학작품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의 의미로 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요. 악을 몰아내는 정의의 상징이자 모든 생물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생명력의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죠. 청록파 시인이었던 박두진은 해라는 시를 통해 무더운 여름 우리가 맞이한 광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긍정적인 기운이 듬뿍 묻어나오는 시가 아닌가요? 날이 더워지면 여름의 태양을 듬뿍 머금은 식물의 녹색이 더욱 짙어집니다. 초여름 잎의 푸른 빛을 실록이라고 부르고 푸른 잎이 점점 진해지면서 어우러진 나무와 수풀의 모습을 녹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수필가였던 이항하 선생은 글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했습니다. 여름 자연의 아름다움 함께 들어볼까요? 가장 연한 것에서 가장 짙은 것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 그러나 초록에도 짧으나마 일생이 있다. 봄바람을 타고 새움과 어린 잎이 돋아나올 때를 실록의 윤년이라고 한다면 뜨거운 태양과 삼복더위 아래 울창한 잎으로 그늘을 짓는 때를 장년 내지 노년이라 하겠다. 이 짧은 동안의 실록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참으로 비할 데가 없다. 무더운 여름에도 녹음이 우거진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죠? 새삼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태양하면 함께 떠오르는 여름꽃도 있는데요. 바로 이름부터 태양을 담고 있는 해바라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한 해바라기를 유럽에 소개하면서 태양의 꽃이라고 불렸던 것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개화기 무렵에 들어왔다고 전해지고 있죠.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태양을 닮은 모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를 따라 움직이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해바라기의 줄기는 해가 뜨면 동쪽으로 구부러졌다가 해가 지면 다시 서쪽으로 기울어지곤 하는데요. 꽃봉오리 자체가 마치 해를 따라 고개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해바라기와 관련된 그리스의 신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연못에 ним프 자매가 살고 있었다고 하죠. ним프들은 정해진 법에 따라 해가 지고 동이 틀 때까지만 연못에서 놀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이 틀 때 태양신 아폴로의 모습을 본 ним프 자매 한눈에 반하고 말았네요. 아폴로의 눈에 띄고자 매일 동이 틀 때 연못 밖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언니 ним프는 아폴로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이 규율을 어겼다라고 바다의 신에게 모함하고 고자질을 했죠. 동생 ним프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아폴로에게 다가가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동생에게 한 행동을 알게 된 아폴로는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언니는 아폴로를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해바라기가 되고 말았다고 하죠. 밝은 태양신의 곁에 머무르기 위해 헛된 노력을 했던 안타까운 신화라고 할 수 있네요.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일을 했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태양은 아름다운 광경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으니까요. 너무 자주 접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존재에 대한 감사함 잊지 말아야겠죠? 채널 반주원도 더욱 소중하고 다양한 주제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은 자유이시지만 만약 선택하신다면 연구실에는 큰 힘이 되겠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